정부가 88 대책을 내놨는데요. 88 대책으로 달라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계되는 내용만 가지고 오늘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에서 어떻게 더 강화가 되고 완화가 되는지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부 추진 과제 중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도심 내에는 아파트 공급할 땅이 없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하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정비사 속도를 재고 및 부담을 경감시킨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지원을 패러다임을 규제해서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환하기 위해서 가칭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특례법을 제정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가속화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를 제고하겠다. 통합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겠다. 단축해 준 게 따라서 그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 개입과 정비 개입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 개입 수립 시 분담금 추상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를 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인가하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하겠다. 원래 기본 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가 한 5년 걸리는 거를 지금 뭐 한 3년 줄여준다. 신속 통합이다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역 지정에서 이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자, 이 조합 설립에서 또 사업 시행인가라든가 관리 처분까지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을 동시에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 사업 시행인가라는 게 뭐냐? 사업 시행이라는 게 건축허가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건축을 전체적인 땅의 평형대라든가 이 동간거리 뭐 이런 걸 다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떨어진 다음에 조합원들 동호수 추첨하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비를 줘야죠. 이 관리처분 같이 해서 빨리 끝내겠다. 그러고 나서 이주비를 주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를 해서 준공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걸 뭐 3년 정도 앞당기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일사천리로 나간다 그러면은 뭐 5년도 당겨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얘기죠. 자, 조합 설립에 재건축 조합 설립은 동의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 현재 재건축 조합의 동의 요건은 이제 이 75%고 동별 50%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이 사업장을 들어보시면 상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의율이 50% 이상 나와야 되고, 또 이 상가도 50%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건축이 되거든요. 근데 상가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상가를 빼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가가 그 단지 내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또 이게 그거를 빼놓고 가기 하기 뭐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30년 이상 된 이 상가들이 또 온전한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뭐 지금 뭐 지하 1층에서 뭐 지상 1, 2층 올라가고, 조합원들은 뭐 많아봐야 뭐 한 5, 60명도 되는데, 굳이 이쪽 그 조합 측에서 이 상가를 빼놓고 가야 될 어떤 뭐 그런 커다란 부담이 안 된다면 같이 끌어안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들 수가 있죠. 자, 원래 이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상가는 이 상가를 분양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가의 최소 분양가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서울시 조례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아파트 25평의 최소 분양가가 이게 15억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상가의 이 권리가액이 15억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가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상가 이 입주자들이, 상가에 대한 이 소유주들이 권리가액이 15억씩 나올 리가 없죠. 그래 되니까 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정 비율이라는 걸 정해줍니다. 산정 비율. 그래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산정 비율을 10%로 해줬어요. 15억이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상가 아파트 이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뭐 109호의 권리가액이 2억 5천이다. 그러면 15억 1억 5천이니까 그거는 이제 입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로 이 조합
하고 그 다음에 상가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정관에 이 조합 전원이 상가 조합원을 우리 조합원하고 같이 합류한다는 그런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 요건을 75%에서 70% 완화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5%는 사실 5% 동의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건데, 완화해주고 거기다 또 동별 또 이 50% 동의율이 이거를 3분의 1이니까 이건 또 30%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좀 되겠습니까? 이게. 또 상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동이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있는 동이 또 대형 평수인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본인들에 의해서 난 대형 평수 살 거야 라고 해서 동의율이 30밖에 안 나왔다. 그럼 전체가 못하는 거잖아. 이 가운데 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정부에서 인지해가지고, 그래서 상가 동의율도 동별 동의율도 30%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체가 사업 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의결 방식을 이제 허용하겠다. 이게 이제 조합에서 총회를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총회의 의결수를 청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인원이 뭐 모자란다 그러면 1시부터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인원수 모자라면 그 인원이 찰 때까지, 성원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1시간도 좋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으로 허용해 주겠다. 그것도 상당히 그것도 이렇게 많이 이제 이거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이죠. 사업 시행인 건 통합심의 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 허용한다. 이게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건축 허가거든요. 건축 허가를 내는데 여기에 이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상가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용적률에 따라서 또 평형물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고, 또 관리 처분 인가도 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을 허용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대한 분양 공고 통지 기한도 단축을 해서 이게 120일인데 90일로도 이제 단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후 신청 후 지자체가 신청인데 조합도 미리 신청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2주 착공이죠. 관리 처분이 완료가 되면은, 이게 조합원들의 이제 동호 추첨이 되지 않습니까? 동호 추첨이 되면은, 거기에 따르면 이제 계약금이 들어야 되겠죠. 계약금 10%, 이자, 중도금, 이자 후불제, 그 다음에 입주자 대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대출 보증이 또 감정평가의 권리가액의 40%가 되든 60%가 되든 내줘야 또 조합원들이 또 그걸 갖고 또 2주를 해야 또 착공이 들어가죠. 철거비 착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동조정회가 이제 협의가 지연 시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성 불확실을 해주겠다. 이 공공관리가 뭐냐면,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됐든 이게 또 이런 또 임대 아파트가 나가야 되잖아요. 또 기부채납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또 조합원들한테는 또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이걸 정상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상화로 해주는데 공사비, 관리, 도급계약, 증액 요청 발생 시 바로바로 제출하면 해주겠다. 그 다음에 공공관리 신설, 사업관리도 해주겠다는 얘기고, 분쟁이 났을 때 이제 100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하겠다. 이제 그런 또 얘기고요. 검증 체계, 또 빠르고 내실는 공사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이제 부동산원에 신설하고 전문 인력 2배 이상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분쟁 빈도가 높은 마감재 종류, 수준, 비용 이런 거를 입찰 참여 시부터 건설사가 상세히 제시하도록 하여 공사비 증액을 실효성이 있다 하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분제로 가고 재개발은 도급제로 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은 도급제이기 때문에 이 시공사가 분양에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조합원들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감제고 뭐고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이 지분제로 가는 재건축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딱 정해놓고 나서 전혀 이 조합원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냥 이 시공사들이 이 공사를 조합원 아파트 져놓고 일반 분양에서 공사비를 찾아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조금 더 마찰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금융지원 강인데 초기자금 지원, 초기사업부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구역당 50억 이내로 하고, 수요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 지속 검토 이런 거를 해주겠다는 얘기고, 공적 보증 강화, 그러니까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 확대를 해주겠다. 이게 지금
10조에서 15조가 20조까지 해줬다는 얘기고요. 뭐 본 사업비에 대해서 그 뭐 60% 보증받은 후 증가된 사업비 60%까지 추가 보증해주겠다는 얘기고. 뭐 주택 연금 가입자가 이제 뭐 이게 정비사업 분담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제 개별 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해주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주택 원조반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자, 기존에는 이 권리가에까지는 이제 취득세 빠지고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만 뭐 2.9% 이렇게 취득세가 이제 물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서는 분양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40% 범위 내에서 감면해주겠다 이런 얘기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용적률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용적률이 진짜 이 사업의 꽃이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해주겠다 이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년 한시로하되 규제지역과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계획 인가 신청 것을 제외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역세권 정비사업과 일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자,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율의 그 1.2배까지 추가로 허용을 해줍니다. 현재 3정이 그러니까 이 300%에서 20%가 나가니까 360%가 가는 거고요. 근데 요거 계산해서 법적 상한에 1.3배까지 추가로 허용해주겠다. 그러니까 30%가 더 나가니까 390%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정비 사업에서는 법정 상한에 이 300%인데 여기에 대해서 1.1배 그래서 330%까지 해주겠다 이런 이렇게 완화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죠. 자,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이 임대 사업은 나가지 않습니까? 뭐 요걸 갖다가 임대주택의 완화를 이제 그 이 사업성을 고려해서 용적률 50%인데 요거를 이제 차등 완화시켜주겠다. 이게 보존개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서울시 평균 공시가격 해서 그 다음에 적용시 300% 임대주택 용적률이 300%일 때 용적률을 25% 15%까지 감소해 주니까 10%가 떨어지니까 임대아파트가 나갈 게 일반 분양 나가면은 그만큼 또 조합원한테도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임대주택 임수 가격도 현행 대비 1.4배 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본 건축비 80%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는 이 표준 가격 그러니까 건축비도 안 되는 표준 건축비로 다 이게 매입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요새 건축비가 보통 900만 원, 1000만 원 간다. 그러면은 지금 뭐 300만 원, 400만 원 그 표준 품목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임대주택이 많이 나갈수록 이게 일반 분양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면서 임대 아파트로 나가다 보니까 그 부담금이 조합한테 들어왔었죠. 그게 이제 비리를 까먹는 이런 요건이 됐었는데, 지금 1.4배까지, 그러니까 기본형 건축비가 80%니까 뭐 지금 그렇다고 뭐 100% 주겠다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800만 원까지 상향시켜 주겠다. 아니 그런 얘기라 뭐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건축 규제죠. 토지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을 높이 지연, 공원 녹지 확보 기준 완화할 수 있는 걸 개선해 주겠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간 인동 간격을 건축 심의를 거쳐 최소 기준까지 완화하겠다. 자, 먼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인동 간격을 주제놨습니까? 이게 뭐 확보 그러다 보면은 한 뭐 3개동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걸 이제 인동 간격을 완화시켜주면 이게 4개동이 들어가고 5개동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조합원한테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을 폐지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행은 재개발에서는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80%가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20%는 이제 대형인데요. 이게 또 그 사업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또 이게 틀려지죠. 재건축에서는 이제 이 재건축에 이제 대형 평수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재개발에서는 이제 80%가 이제 이하로 됐는데, 재개발에서 80% 이상도 이제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와 업무,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폐지하겠다. 이게 사실 문제였었죠. 자, 우리가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면 기본으로 1층, 2층, 3층은 이게 이제 이 업무용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층서부터 4층서부터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상가 분양이 잘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 건물이 사는데 상가가 이게 사실 비활성화가 돼버리면 그 건물 자체가 죽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시공사들도 힘들고 또 거기에 또 그 입주한 또 상인들도 힘들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완화해서 용도 제한을 폐지해서 뭐 전부 다 이게 질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건 또 아주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죠.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부담,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서 제도 폐지를 추천한다. 근데 이거는 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완화 이제 시켜져 왔는데요.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이미 발의가 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거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발의만 된 거지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그건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해서 또 뭐 그린벨트 해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도시 이런 것도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또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